쉬셨나요?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암기할 게 좀 많고 막 그렇죠? 건축법은 어차피 용어 3이기 때문에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세요. 초반에 좀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그 행위들을 공부합니다. 그 행위들 때는 여러분들 네 가지 걸 공부한다겠죠? 우리 건축 행위를 공부합니다. 건축 행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네요. 건축 행위는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다. 그 개념의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대수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용도 변경 행위. 자, 리모델링은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수선 여기를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크게 고치는 거죠. 대수선 개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크게 고치는 거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수선 개념을 정리할 건데요. 일단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는 말의 의미에서 거기 제가 정리해놨죠. 그 두 가지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주로 주요 구조부의 구조 변경. 자,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외부 형태 변경도 들어간다. 외부 형태 변경도 대선에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대선은 우리 증기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증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대선이다. 해당돼 버리면 대선이 아니죠. 곧 이 말은 증기재축이 우선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먼저 대선이 뭔가 관한 것은 그 8가지가 나와 있죠. 8가지. 자,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보인가요? 또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또 보를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기, 지, 보, 거 정리해놨죠? 증, 해, 그리고 삼, 수, 변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자, 보시면 기둥, 지붕틀, 보입니다. 주요 구조부죠? 기둥, 지붕틀, 보. 자, 증설, 해체,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죠?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입니다. 이럴 때 대수선이 된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4번은 뭐죠? 자,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보이죠? 또 5번은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입니다. 마감재료 증설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수선 변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기 편하게 여러분들 내외벽 그래서 증, 해, 그리고 30, 수, 변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뭐죠? 내력벽. 자, 외벽은 외벽의 마감 재료를 말합니다. 증설, 해체. 그리고 역시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30제곱미터 이상 변경입니다. 이럴 때 대수선이 된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6번은 계단이죠. 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또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또 다가구 주택 가구 간의 경계벽 또는 다대주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죠. 그 세 개를 합해서 여러분들 그냥 방화벽, 경계벽 그리고 계단입니다. 여러분 이 계단에는 세 개가 다 들어가죠. 주, 피, 특. 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여기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일단 외우시라고요. 자, 이렇게 암기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 대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기지보죠? 기둥, 지붕틀, 보입니다. 증설, 해체, 또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입니다. 또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로 증설,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또 방화벽이나 방화구의 경계벽,
계단 다 들어가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는 증설해체 그냥 수선 변경입니다. 이게 대수선일 것이고, 일단 대수선에 해당되면 우리 허가나 신고 문제가 될 거다. 대수선 중에는 허가받아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신고만 하고 해야 될 것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하나 제가 물어보는데 같이 물어볼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기둥을 자, 2개 증설했습니다. 2개 증설했죠? 자, 이러면 이건 대수선이다, 아니다. 자, 기둥을 2개 증설했죠?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둥을 자, 2개 수선했습니다. 수선하면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구별해 놓으세요. 이 말은 증설해체는 제한이 없어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입니다. 증설해체는, 증설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고 해체는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둥은 한 개만 해도 대수선입니다. 수선이나 변경은, 자,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수선하면 대수선이 아니에요. 3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증설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이다. 자, 정리됐습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똑같은 취지로 내력벽입니다. 자, 내력벽의 벽면적을 자, 10제곱미터 해체했습니다. 자, 해체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체하면 역시 이건 대수선이다, 아니다? 이다. 증설해체는 1제곱미터만 해도 대수선입니다. 알겠죠? 대신 자, 똑같이 내력벽을 10제곱미터 만약에 변경했다. 자, 이러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러분들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료는 증설해체는 1제곱미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만 대수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료는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했을 때만 대수선입니다. 그럼 20제곱미터, 10제곱미터 변경했다면 대수선이 아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자, 일반적으로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이죠. 이 계단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10제곱미터 수선했습니다. 자, 대수선이다, 아니다? 자, 일반적으로 특별 피난 계단은 수선 변경은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어. 이것은 10을 하든 1제곱미터 하든 대수선 맞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경계벽, 그리고 계단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전부 다 대수선이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했다면 대수선됩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경계벽도 마찬가지. 이래서 우리 경계벽을 10제곱미터 변경했다. 역시 대수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방화벽, 경계벽, 계단은 제한이 없다.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면 다 대수선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자, 내력벽을 30제곱미터를 증설했다. 증설해 가지고 건축 면적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 자, 여러분, 이것은 대수선일 거냐, 아닐 거냐. 이것도 하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내력벽을 30 증설하면 증설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수선 맞잖아요. 근데 뒤에 뭐 붙었죠? 면적이 증가했단 말 붙었죠? 그럼 이때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증축이 돼버리는 거야. 대수선 여러분, 우리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이 증가가 나와버리면 이것은 증축이라는 거지 대수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력벽 30 증설해가지고 건축면 증가했다. 그러면 대수선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 정도 지문만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으면 되겠다.
대선 개념은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다.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최대한 줄여서 해놨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좀 암기할 게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건축법은 이걸 초반에 좀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축법은 암기사항이 좀 많아요. 대신 암기사항이 많지만 의외로 내가 암기만 해놓으면 쉽게 맞을 수 있다. 또 그 장점은 있어.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도정법이나 도계법은 문장이 좀 길거든요. 근데 건축법은 숫자 개념이 많아서 외울 것 많아도 딱딱 외워만 놓으면 금방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런 장점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올해 문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1의 문제인데 용어 설명 중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이전도 건축에 해당한다. 1번은 맞았잖아.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은 고층은 30층 이상이고, 자, 이고가 틀렸죠? 아까 또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나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고 틀렸고. 자, 3번은 건축물이 멸실됐다고 나와 있죠. 근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서 건축하는 것도 재축이다. 자, 아까 우리 재축 개념에서 연면적은 이하입니다.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돼. 대신 동수나 층수 높이는 이하도 가능하지만 초과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연면적 합계는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늘려서 해버리면 재축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러면 3번도 틀렸고. 자, 4번은 내력벽을 해체해서 다른 같은 대지 위치로 옮긴다 했죠. 여러분, 아까 이전 개념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라 했죠. 해체하고 그러면 틀렸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또 5번은 기존 건축물은 대지에서 건축물 내력벽을 증설했죠.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 바로 이거. 자, 내력벽을 증설해서 그래서 건축 면적이 증가가 돼버리면 이건 대선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증축이 돼버린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죠. 대선이 아니고 증축이 됩니다. 고로 옳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리모델링 개념은 여러분 개념만 보세요. 자, 리모델링은 뭐라 나와 있죠? 자, 리모델링은 다시 고치는 건데 일반적으로 대수선하거나 그죠?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증축하거나 자, 그리고 뭐가 붙었죠? 개축이 하나 추가됐다는 거. 개축만 보시면 돼요. 리모델링은 고치는 건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개축이 추가됐어요. 주택법에서는 여러분 대선, 증축만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개축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용도 변경,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료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쪽에 용도 변경 행위가 나오죠. 자,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는 건축물 용도를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건축물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자, 흐름을 보세요. 우리 건축물 용도가요. 기본서에 보게 되면 총에서 29개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야영장 시설까지 총 29개 시설로 용도가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문화 및 집회시설이든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뭐 등등등등 쭉 시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용도를 바꾼다. 자,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볼까요? 자, 만약에 자, 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병원이 있다. 자, 병원입니다. 자, 병원이면 여러분들 의료시설로 분류가 돼요. 의료시설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갑이 사서 이 병원 건물을 예를 들어서 모텔로 바꾸겠다. 한마디로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병원을 사가지고 숙박시설로 바꾸겠다.
자, 문제는 이렇게 용도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럼 용도를 바꿀 때 보세요. 이걸 그냥 바꿀 거냐, 그냥 바꿀 거냐, 쉽게 말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바꿀 거냐,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용도 변경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료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의료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거다. 자, 이럴 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허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용도 변경 행위를 허가를 받을 거냐 신고할 거냐 한 여기 초점이에요. 신청하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것을 공부하는 게 용도 변경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축물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 그 29개 시설을 전부 다 어려워. 이건 사실. 그죠? 우리 기본서 보시면 쭉 용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암기가 어렵고 시험용으로는 용도를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업무 보실 때는 어느 시설로 분류됐는가. 뭐 병원이야 의료시설 이런 건 쉬운 것이고요. 한 가지 까다로운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봤지만 동물원, 식물원이다. 자, 그래서 식물원이 있다. 그럼 식물원은 여러분 무슨 시설이죠?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 문집시설로 들어가거든. 이러듯이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정해졌어요.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은 이때 용도를 바꿀 때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느냐 신고해야 되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29개 시설을요. 자, 우리 용도를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 시설군이 9개 시설군으로 묶어놨거든요. 자, 이것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암기 안 하면 또 역시 못 푸는 문제고 용도 변경은 문제 내기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출됐던 사안이고요. 외우기도 쉬워요. 처음에 몇 번만 외우시면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 9개 시설군에 관해서는 자, 거기 쭉 정리되어 있죠. 자, 제가 외우는 방법 또 써놨네요. 어떻게 외우라겠죠? 자, 자산 전문입니다. 우리 자산 전문 뭐 있어 보이죠? 자산 전문. 자, 영, 교, 근, 주 그리고 기타 동식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9개 시설군이에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타 동식이.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타 시설군은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들 9개 시설군이에요.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어느 게 들어간가 보세요. 자,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나오죠. 거기는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일단 종류부터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제 몇 번 반복하면 외울 수 있고 또 외우는 요령도 거기 정리해 놨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요. 자, 산은 여러분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자, 산업 등 시설군은 거기 하나씩 보면은 그 뭐라 써졌죠? 자, 수로 따지면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보이죠? 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주유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장, 차원. 자, 차원 순환 관련 시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물상 생각하시면 돼요. 고물상. 자, 그리고 또 운수시설, 또 창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장례 시설입니다. 7개 시설이 여기 들어가요. 29개 시설이 9개 시설군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전하죠. 자, 위험한 공장, 차원이 운수 좋게 창고, 묘지에서 장례 치른다. 7개 시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공장이든 창고든 장례시설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갑니다. 자, 전기통신시설군 2개밖에 없죠. 우리 방송통신시설하고 아울러서 발전시설 보이죠?
이것만 들어갈 것이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입니다. 문, 영, 교입니다. 자, 문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 보이죠? 자, 문화 및 집회시설군입니다. 여러분, 집회는 모인다는 말이거든요. 모인다. 문집, 집회 모인다. 어디에 모인다? 종교시설에 모인다. 왜 모인다? 위락시설로 관광 가기 위해서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총 4개 시설이 문집시설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모여서 위락시설로 관광 간다. 그렇게 우리가 써놨죠? 물론 이제 뭐 실제는 종교시설 모여서 관광 가는 게 아니고 암기하기 위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종교시설, 문집, 문화 및 집회시설, 모인다는 말에 초점을 잡으시라고요. 문화 및 집회, 모인다, 종교시설 모인다. 왜? 위락시설로 관광 가기 위해서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영업시설은 여러분, 영업은 한마디로 판매죠. 영업은 판매하는 걸 초점 맞추시면 돼. 판매. 자, 뭘 판매한다? 운동시설을 판매한다. 운동시설은 무겁잖아요. 그걸 판매하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다 잔다. 다는 다중이죠. 다중생활시설. 잔다가 뭐죠?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판매하고 다 잔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4개 시설이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5개가 들어가죠. 5개 여러분 어떻게 외우라겠죠? 노, 의, 교, 수, 야. 맞먹네요. 자, 노라는 입은 교수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 노, 의, 교수, 야. 자, 여러분 노가 뭐죠? 노유자시설입니다. 여러분들 노유자 시설이 뭘까요? 자, 노는 노인들, 유는 어린이. 알겠죠?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주택 이런 거, 노인 요양시설, 또 유는 여러분 어린이집 이런 거 있죠? 그걸 전부 다 노유자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는 의료시설 맞죠? 의료시설. 교는 교육연구시설, 우리 학교 같은 거. 자, 수가 수련시설, 야는 야영장 시설입니다. 5개 시설. 노의 교수야.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근린생활시설군은 2개 있죠?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자, 2종 근생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2개가 들어갑니다. 자, 주거 및 업무시설군은, 자, 주거기 때문에 여러분 단독주택이 있고 또 공동주택이 있고, 또 업무시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피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시설. 거기 추가되는 게 교정이나 군사시설이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자, 그리고 업무시설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이 동식인데, 동식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말합니다. 동물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자, 동식물 관련 시설은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 도축장 같은 경우, 아니죠? 도축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도계장도 있고 닭 잡는데, 도축장 가축 잡는 데죠. 동식물 관련 시설이다. 자, 그래서 29개 시설이 9개 시설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자,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시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신, 자, 이게 내려가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 허가 신고는 다 누구한테 한다겠죠? 여기는 우리 턱턱 시군구장에게 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자,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종교시설을 공장으로 바꾼다. 뭐 올라가죠? 올라가면 허가입니다. 또 판매시설을 의료시설로 바꾼다. 내려갔죠? 신고. 상관없어. 위아래 바로 위라면 상관없어. 위락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꾼다. 신고죠. 내려가면 신고하고 올라가면 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업하실 때, 업무 보실 때 이걸 용도병행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 그 시설이 뭔지를 아시면 어느 시설로 바뀌냐에 따라서 이걸 대입시키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떤 건 허가입니다. 내려가면 신고죠. 그래서 보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일 위에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바꾼다면은 허가의 확률이 많겠죠?
허가할 확률이 많고요. 자, 우리 동식물 관련 시설을 바꾼다. 동식으로 내려가죠. 이걸로 바꾸는 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여기 위에 세 개는 높은 쪽이고 아래 세 개는 낮은 쪽이잖아. 예를 들어서 업무 시설을 바꾼다면 신고일 확률이 많죠.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그죠? 그 대신 여러분들 장례 시설을 바꾼다면 또는 공장이나 창고로 바꾼다면은 허가일 확률이 많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낼 것이 많겠죠. 이거 어느 정도 내도 됩니다. 근데 위아래는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문용교 요놈 가지고 잘 물어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을 문직으로 바꾼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노유자를 판매로 바꾼다. 또 다중을 교육용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는 제가 특히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집시설은 어떻게 하겠죠? 종교시설 모여서 위락시설 강강 간다. 알죠? 영업시설구는 운동시설 판매하고 다 잔다. 또 교육복지시설구는 우리 노의교수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여러분 하나 잘 물어본 한 가지가 거기 위, 숙, 수 있잖아요. 위락, 숙박, 수련. 알겠죠? 그래서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꾼다. 신고죠. 수련을 숙박으로 바꾸면 허가죠?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허가, 내려가는 건 신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강의 쭉 하다 보면 우리 보통의 학생들이 이건 안 잊어먹어.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이건 안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거 안 나와. 올라가면 이렇게 안 물어봐. 실제 시험은 이걸로 다 물어본다니까. 판매시설, 위락시설 바꾸는 이렇게 나오죠. 판매가 아래가 있고 위락이 위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암기 못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허가냐 신고냐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동일시설군입니다. 자, 동일시설군에서 변경입니다. 자, 동일시설군에서 변경을 한다. 이럴 때는 신청을 합니다. 건축문제 우리 기재상 변경 신청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의료시설을 교육용시설로 바꾼다. 동일시설군이죠. 신청입니다. 신청. 이때는 신청합니다. 시공장에게요. 자, 만약 공장을 창고로 바꾼다. 신청이죠. 신청. 또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바꾼다. 동일시설군 내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시설군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인지 신고인지 신청인지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자, 물론 예외적으로 신청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보고 또 그 예외 규정이 또 나오는데 그냥 복잡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다룰 거니까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 중심은 여러분 요 세 개. 허가냐, 신고냐, 신청이냐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신청도 안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입니다. 자, 여기 상호간의 변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동일 시설군 내에서 변경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신청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고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 동일 용도 간의 변경입니다. 자, 물론 요 규정이 이제 용도 간의 변경인데 요 놈은 예외 규정이 작년에 개정돼서 쭉 들어왔는데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역시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일 용도 간의 변경은 원칙이 신청 안 하는 게 원칙이야. 동일 용도가 있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한방병원이야. 한방병원인데 치과병원으로 바꾼다. 그럼 여러분 한방병원이든 치과병원 전부 다 의료시설이잖아. 여기도 의료시설이죠? 그래서 같은 용도 간의 변경이야. 이런 것은 신청도 안 한다. 하나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한 기초, 물론 이제 좀 더 세세한 용도 분류에 관한 것까지 나중에 보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일단 다시 봅니다. 우리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29개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29개 시설인데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29개 시설입니다. 그죠? 근데 용도를 바꿀 때, 자, 만약 의료시설, 숙박시설 바꾼다. 여러분, 의료시설, 숙박로 바꾸죠? 올라가잖아요. 이때 허가를 받을 거냐, 신고할 거냐, 신청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용도 변경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를 아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29개 시설을 9개 시설군으로 묶어놨다. 자, 9개 시설군은 어떻게 요라겠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타 동식이. 동식이가 막내입니다. 제일 큰 놈이 자동차 관련 시설. 자, 두 번째 놈이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위에 있는 겁니다. 자, 산업 등 시설군 7개 시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라겠죠? 위험한 공장, 자원이 운수 좋게 창고, 묘지에서 장래 치른다. 이렇게 오시고. 자, 전기통신은 방송하고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나오죠?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우리 문영교, 문집시설군은 문집 모인다겠죠? 어디에 모인다? 종교시설 모여서 위락시설로 관광 간다. 4개가 들어가고. 영업시설군도 4개죠? 운동시설 판매하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그리고 찬다, 숙박시설. 자,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은 우리 노의교수야, 노이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 근린생활, 2종 근생 있고요. 주거 및 업무시설군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신고일 확률이 많다. 위로 가는 것은 허가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요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많이 물어볼 거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려가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된다. 대신 동일 시설군 내에서는 신청을 하더라. 일단 여기까지는 반드시 보시라고 이야기했네요. 예외적으로 신청도 안 한 것도 있더라. 요 두 놈끼리나 동일 용도. 요 놈이 이제 어려운 게 여러분 동일 용도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요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보통 안 다뤘거든요. 현재 기출된 걸로 보면 전부 다 허가냐, 신고냐, 신청이냐 요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들 외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그러죠. 뭐 이렇게 외울 게 많냐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실제 초반에 좀 이걸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암기는 줄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험 문제도 잘 나오니까. 우리가 잘 나오면서도 또 업무 볼 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외워놓으시고 처음엔 잘 안 외워지다도 그 암기 코드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 한 수세 번 이상 보세요. 다음 주에 할 때 암기 돼 있는가 또 확인도 한번 할 테니까 정리 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 변경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그 밑에 이제 복수의 용도 변경 인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용도 변경 복수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병원을 숙박시설로 바꾸고 또 일부는 떼가지고 커피숍을 차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커피숍 같은 거 그런 것을 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근린생활시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복수 용도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복수 용도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는 자주 나오고 올해도 나왔거든요. 올해도. 그 밑에 31의 문제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갑은 A도 B군에서 A도 B군에서 나와 있죠. 자,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 여러분 준공검사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것을 용도를 바꾼다고 나와 있죠? 틀린 것 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A도 B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000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그래서 A도 B군에 숙박시설 사용승인 받은 바닥에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용도를 바꾸려고 할 때 틀린 것 하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의료시설로 바꾼다 나와 있죠. 자, 숙박시설 여러분 의료시설로 만약에 바꾼다. 자, 여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숙박시설 위에가 있고 의료가 아래가 있죠. 내려가죠.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맞았죠? 2번. 종교시설을 바꾼다. 자, 숙박시설인데 이걸 종교시설로 바꾼다. 자, 용도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용도 변경입니다. 그럼 종교시설은 위에가 있잖아요. 숙박보다 위에가 있죠?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입니다. 2번도 맞았죠? 맞았고. 자, 3번은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 용도 변경한다 나와 있죠? 자, 그럴 때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도 1,000제곱미터 부분만 업무시설 용도 바꾼다는 이야기죠. 3,000 중에 자, 이 부분 1,000이죠. 그럼 이 부분만 업무시설로 바꾼다. 업무시설로.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변경할 때 공사 끝나면 여러분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 성격이에요. 여러분 숙박시설 쓰던 것 중에 3분의 1을 업무시설 바꾸려면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가. 그럼 공사 들어가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지. 안 받아도 될 이유는 없거든요. 당연히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틀렸고. 또 4번은 A 도지사는 도시공획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비근세 용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일반점들 여기 용도 변경에서 허가 신고는 A도 B군이면은 누가 한테 하는 거죠? B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시군구장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도 B군이므로 B군수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도 마찬가지 B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A 도지사는 또 윗사람이죠. 도지사는 일반적으로 허가 등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허가 등을 해주지 말라고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제한해서 공부합니다.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제한할 때는 일반적 도시공획 도지사 또는 도시공획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해주지 말아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4번도 맞았고. 자, 5번은 비건설은 갑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로 복수 용도 변경 신청했죠. 이때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당연히 복수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자, 3번이 왜 틀리냐면 일단 여러분 공사 들어가고 나면 사용 승인은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을 굳이 안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당연히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했네요. 그래서 우리 적용 행위 여기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한 개 두 문제까지 나올 정도가 이 파트고 건축행위 받고 대서행위 받고 용도 변경 정리됐고 리모델링은 개념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된 행위에 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 자, 문제는 여러분이 외우는 게 남아 있어요. 꼭 외우세요. 대선도 외우셔야 되고 또 일반 용도 변경도 암기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서는 어렵겠지만 또 1월 달에 반복하고 할 거니까 그때 최소한도 여러분들 3월 달 되기 전까지는 오늘 내용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좀 추가되는 내용도 나중에 1월 달에 더 들어갈 거니까 그때 또 보충하더라도 10일, 12월 달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끝내버리세요. 이걸 미루다가는 나중에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거든.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좀 하셔서 꼭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그 두 가지 적어놨죠. 전면적인 적용 지역입니다. 자, 일반점들 전면적 적용이다. 전면적 적용되는 지역은 건축법 모두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규정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게 모두 전부 적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전면적 적용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자, 거기는 어디 나와 있죠? 도시지역이 보입니다.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다 적용돼요.
자, 그리고 또 도시적 외적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곧 이 말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적이나 도시적 외적이 있는데 곧 이 말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다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적에 있든지 도시적 외적에 있든지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 일반 여러분 동이나 읍지역입니다. 자, 도시나 도시적 외 상관없이 동읍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또 거기 섬 같으면은 인구가 500명 이상 나오죠. 자, 이런 지역은 건축법 규정이 다 적용된다. 알겠죠? 다 적용된다. 도시적 내에서는 건축법 다 적용됩니다. 또 도시적 밖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다 적용된다. 동이나 읍지역은 다 적용된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대신 자, 제한적 적용 지역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지금은 용어들 몰라도 그냥 봐놓으세요. 여기 외지역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외지역. 전면적 적용지역, 자, 전면 적용지역, 외지역을 말합니다. 어차피 요 지역은 전부 적용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건축법에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그래서 여기 지역 외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은 전부 적용되니까. 전면 적용. 이 지역은 건축법 다 적용돼요. 그럼 그 외지역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 이게 6개 규정이거든요. 이것만 적용이 안 돼. 6개 규정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외우기 편하게 그거 써놨죠? 외우기 편하게. 어떻게 써놨죠? 대, 도, 건, 방, 지대.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대도가 뭐죠? 우리 큰 도둑놈은 건방지대. 이렇게 외우시고. 자, 문제는 대가 뭐예요? 거기 대지하고 도로 관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봐놓으세요. 또 도는 뭐죠? 도로 우리 지정 변경에 관한 겁니다. 또 건이 2개 나오죠? 건축선에 지정하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또 우리 방앗간의 건축제한. 요 지대는 거꾸로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뭔지를 몰라도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요 외지역은 건축법에 6개 규정이 적용합니다. 건이 2개 나오니까 일부 규정만 적용이 안 된다. 여기 지역은 전부 적용된다. 이게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만 일단 봐놓으시고요. 어차피 여기 대지 도로 관계든 도로 지정 변경이든 건축선이든 또 우리 방앗주간의 건축물에 관한 것, 또 대지 분할 제한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이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만 봐놓으시면 돼. 외우기 편하게 대도 건방지대 그렇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건축법 적용에 관한 문제는 다 정리가 됐어. 근데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공부가 최소한 여러분 3문제 정도는 확보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 7문제 중에서. 물론 2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많이 나올 때는 서너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꼭 정돈해 주시고. 자, 밑에 확인학습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25회 문제인데 건축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입니다. 자,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자하면 신축이죠. 그러면 건축 맞죠?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5층인데 7층으로 층수가 증가되면 증축이죠. 증축. 역시 건축에 들어갑니다. 또 디귿은 멸실된 건축물을 정전기호물로 다시 축자나 재축이죠. 재축도 건축입니다. 자, 리을은 주요구조 배치하지 않고 같은 데에서 옮기는 것 이전이죠. 건축이죠. 그래서 전부 다 4개 모두 건축행위에 들어간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2번 문제 여러분 29회 문제인데 용도 변경 문제인데 좀 까다롭게 나왔죠. 자, 그것 하나 보시면 건축주 갑은 자, 건축주 갑입니다. 자, 갑은 그 4층의 병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이게 병원입니다. 자, 병원이면 의료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포인트가 4층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관련된 것은
아직 안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4층입니다. 이것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서점으로. 자,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 물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답은 금방 나와요. 의료시설이거든요. 자, 뭐냐, 서점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용도 시설을 모르면 감으로 잡으셔야 돼. 어차피 20학기를 잘 못 외우니까 감으로 잡으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서점이 무슨 시설인가를 알면은 일단 용도 변경에서 허가든 신고든 신청이든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의료시설하고 같이 있지 않고 서점이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 서점을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판매시설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판매시설은 백화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서점은 책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책은 우리 마음의 양식이다. 곧 이 말은 서점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은 우리 근린 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근린 생활시설이고 조그만 서점은 일종이고, 알겠죠? 일종이고 좀 큰 것 보통 1000제곱미터 미만 1종이고 1000제곱미터 넘어가는 건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알겠죠? 서점은 근생입니다. 이제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20학기 시설 다 암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29회 문제 까다로웠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근생으로 가면 여러분 근린생활은 아래가 있잖아요. 의료시설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이걸 뭐 하죠?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니까. 우리 근생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근린생활 들어가 있죠? 의료시설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니까 이것은 신고 대상이 된다. 이걸 아시면 일단 답은 나와요. 그래서 옳은 걸 물어보니까 2번이 답인 것이 서점 변경하면 신고해야 된다. 맞죠?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자, 1번은 뭐냐면 건축 설계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건축 설계는 여러분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경미한 것들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고 대상의 대손이거든요. 신고 대상은 3층 미만입니다. 근데 여기는 4층 건물이죠.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게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3번은 여러분 복수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겠죠? 그게 틀린 것이고, 또 4번은 준주거 쪽에는 서점이 못 들어옵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우리 근린생활시설은 가까운 데 있는 거니까 준주거 쪽 우리 주거 공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이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용도 변경할 수 있다예요. 틀렸고. 5번이 뭐냐면 피난 용도로 쓰이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일명 옥상 광장입니다. 우리 피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되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옥상 광장은 제가 항상 이렇게 했거든. 옥상 광장은 이게 옥상입니다. 제가 5를 썼죠? 이거 써주시면 돼요. 옥상 광장 설치는 5층 이상에 설치합니다. 알겠죠? 옥상 그렇게 오시면 돼.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4층이잖아요. 옥상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4층에는. 근데 설치해야 된다. 틀렸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용도 변경 문제는 어떻게든 나오는데 약간 종합적으로 29회 문제는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만 아셔도 답은 고를 수 있어. 알겠죠? 우리 의료시설이 근린생활시설 가면 내려가니까 신고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건축법에서 필요한 파트들 꼭 11, 12월 때 해야 될 것을 오늘 정리 드렸어요. 요 정도는 극복하고 오시라.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들 기본서 보면서 내용이 보충할 거다. 반드시 좀 암기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꼭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못 뵙고 수업하니까 제 표정도 좀 굳고 좀 그렇죠. 뵈시면서 여러분들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좀 웃으면서 좀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 주택법 정리하면 마지막 일이 11, 12월 강좌가 될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상 본다고 해서 집중력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한 것 정도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주까지 해서 오늘 수업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엔 주택법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